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강의를 맡게 된 경성대학교 교수 김태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미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창업 아이디어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봤을 때, 창업에 봤을 때는 3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수립과 그다음에 최종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하는 3고를 생각했을 때 딱 그 중간에 놓이게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창업 관련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현직에서 컨설턴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나 창업가의 경우에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벽에 부닥치는 파트가 이 비즈니스 모델 파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그죠, 소비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창업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중차대한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한 60에서 7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데까지 제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담은 좀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강의나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강의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라든지 활용법에 대한 강의는, 작성법에 대한 강의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사업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사업화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사업화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에서라고 할 수 있는 생존과 시장 접합성, 이런 파트는 제 나름대로 좀 제 생각에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제 이제 창업기업이 상당히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고, 그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계부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서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1차 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사업화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우선 1단계를 이제 접근해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법과 거기에 대한 사례를 이제 알려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린 캠퍼스라는 새로운 이제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는 또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 작성하는 법에 대한 것으로서 총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1차 시 부분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 파트에서는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다루려고 합니다. 창업에 있어서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어떤 절실한 과정, 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생존이 먼저 놓이게 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 제품 시장 적합성과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고 하는 전략적 접근과 모델적 접근을 가지고서 우선 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게 되었고 어떻게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는가를 처음에 소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 파트입니다. 제목이 좀 사실 좀 비장하죠, 그죠? 창업은 생존에서 성장으로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것을 왜 말을 꺼내게 되었느냐? 그 점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와닿으실 겁니다. 개인 창업 사업체의 그죠? 평균적인 생존 기간을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과 2.6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세 청년층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참담하죠. 예, 사업체 생존 기간은 약 2.3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 4, 5년 정도 예상한 학생도 많았을 건데 그보다 더 현실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결국 문을 닫는다는 건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실패한 큰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스타트업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실제로 101개 정도 몰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에 심층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자 1등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보시면은 시장 니즈 없음이라는 것이 1등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현금이라든지 그죠? 아이템이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자주 들으실 건데 뭐 또 사람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말이죠. 시장 니즈에 대한 게 없다.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창업자의 경우는 가장 실패적인 부분이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시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고 자기 아이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아이템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이 보이고 누구나 다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겠죠. 그 점이 결과적으로 막상 시장에 물건이나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고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제 결과가 가장 시장 사업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와닿는 게 있죠. 결과적으로 생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다시 느껴보고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는 창업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1번이 뭐였다? 그죠? 시장 니즈가 문제였다. 시장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시장과 니즈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니즈 맞춤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상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생존 기간은 한 2.6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했던 가장 원인은 시장 니즈 맞춤화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 기업은 일단 생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시장 니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핵심 대응 전략이 없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점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와 그다음 기업 생존 부등식이라는 키, 두 개의 키로서 이제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이건 뭐 저만 시각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컨설팅과 이제 실제 창업 이론을 두루 살펴본 결과에 나왔던 이제 핵심적인 정립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과적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공통되고 중요한 파트로 나타나는 것이 뭐였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혁신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제 찾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고자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키라고 할 수 있는 제품 시장 적합성, 영어로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풀어보자면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 기업과 시장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 두 개의 벤 다이그램으로 사실은 모든 것 다 설명을 가능합니다. 이 벤 다이그램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은 좀 머리에 익혀 두시길 바라고요. 아마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벤 다이그램을 좀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얘 둘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상태인가요? 기존의 방침에서는 단순히 기업은 어떤 겁니까? 역량과 자원이라는 것을 투입을 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측면과 그것을 통해서 시장 고객은 소비하는 주고받는다는 측면만이 이제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관점이었습니다. 이 부분 그림을 보셔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기업과 시장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PMF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림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과 시장의 고객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개 벤 다이그램은 결국은 만나게 되었죠. 이런 형태로. 그 만나는 가운데에 저희가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또 사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교집합이 제품이고 아이템이고 아이디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PMF 제품 시장 적합성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와 시장의 제품 원하는 상태를 만족시켰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특장점을 녹여서 그것이 시장의 니즈와 잘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제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의 생존 부등식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풀어냈죠. 경영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에는 이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는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생존 부등식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경영 전략의 한 60-70% 이상은 실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기업의 경영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가장 잘 풀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부등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등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크고 작다라고 이제 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고객이 겪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 있어서는 솔루션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스트라고 에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에 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프라이스, 밸류,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등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가보다는 비용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되고 그 가격보다는
value.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고객 가치라고 합니다. 고객 가치.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 자, 우리가 이제 화장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화장품의 경우라면은 이제 우리가 코스트라고 한다면은 실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죠? 뭐 기름이라든지 화장품의 기타 베이스 성분이라든지 향료라든지 그죠? 케이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는 실제로 그것을 이제 시장에 그것을 통해서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화장품이겠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또 뭐 서비스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 고객인데 받아야 될 가격이라고 하는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전달될 때는 어떻습니까? 고객은 피부의 보습, 미백 효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죠? 이런 밸류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는 9,000원, 프라이스가 10,000원, 그리고 밸류는 어떻습니까? 이 가격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머릿속에서 10,000원보다는 더 내가 아까 말해서 피부 보습 효과라든지 미백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10,000원보다는 더 높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생존 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부분이 이제 경영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밸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등식인 이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내용을 다음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고객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라고 하는 부분. 비즈니스 모델에서 앞으로 계속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원가, 가격, 가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리고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밸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경영의 생존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되는 거라 말씀을 드렸고, 자, 그것이 어떤 거냐고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고객 가치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부터 얻는 이익 만족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뭐 흔히 다 아는 이제 기업들입니다. 그죠? 유튜브, 아마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자, 그럼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다 보고 계시죠?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라서 유료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인 광고 수익 모델이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매깁니다만, 여하간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신의 관심사가 있는 콘텐츠가 있고, 또 새로운 거 배우거나 즐길 수 있는 거죠. 배우거나 학습, 지식이나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그 고객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이제 방대한 제품, 경쟁 가격, 빠른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가치고, 또 한 가지는 리뷰나 추천 시스템, 그죠? 이게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 삼성전자의 경우는 네, 기술이나 높은 품질의 전자제품이고, 그죠? 그러니까 신뢰성과 성능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연비 효율성, 그리고 뭐 합리적 가격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격을 이제 옵션이나 안전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점이 다른 타 자동차사에 비해서 고객이 가지게 될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내용을 풀어내니까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시긴 하시죠. 자, 그래서 제품 시장의 적합성과 기업 생존 부등식의 결합 모델은,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왜 제가 생존 부등식이나 제품 시장 적합성을 얘기를 꺼내야 하느냐를 이제 여기서 제가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1단계는 우선은 기업과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 축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시장 제품 시장 적합성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라는 것이 도출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과 시장과 제품이 각각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원가와 가격과 고객 가치라고 하는, 그죠? 아까 이제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제품 시장 적합성과 생존 부등식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원가는 높아야 되고 가격보다 가치는 높아야 된다, 그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림이 도출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시게 되실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을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가치가 중간에 놓이게 되고 그 가치의 제공과 가치의 생산이라고 하는 가치 정면으로 모든 게 접근되는 것으로 실제로 위의 그림과 유사하게 이쪽은 원가 파트가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고객과 기업이 만난 자리니까 가격이 될 거죠. 이쪽 파트는 가치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같은 그림을 계속 연결돼서 확산되고 있고 변형된다는 걸 느껴지시죠? 그래서 결국 제품 시장 적합성과 생존 부등식은 비즈니스 모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같은 원리와 개념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챕터 2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정리와 비교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헨리 샤스프로와 실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을 개발해낸 알렉산더 오스왈드와 이브스 피규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각각 이제 제가 사진을 여기 올려놨고요. 이게 이제 원래 정의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설명을 잘 하지 않죠.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와닿지가 않으실 건데,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봤던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것이 기업, 이거는 시장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어땠습니까?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통해서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죠? 그리고 시장은 반대급부로 구매를 통해서 수익이라는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화살표로 좀 주고받는 개념이죠. 이 개념이 벤 다이어그램 두 개로 설명된 이 그림으로서 실제 이 정의를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를 개발한 알렉산더 오스월드의 어떤 정의를 보게 된다면 조직이 아니라 기업이죠. 이것이 가치를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라는 게 원가, 가격, 가치. 그죠? 고객이 생각하고는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서 시장에 전달했고요.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반대급부로 수익이라는 것을 돌려주게 되죠. 이 부분이 되는 주고받는 과정을 기업과 시장이 가치라는 걸 중간에 두고 주고받는 과정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좀 쉬운 그림으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왼쪽 편에는 시장 고객,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기업, 상품이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서 자, 이 모델은 나중에 우리가 린 캔버스라는 걸 가지고서는 더 깊이 다뤄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시장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를 이끌어내게 되고 그 문제가 반영이 되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상품을 공감이라고 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고객에게 전달되어서 실제로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과정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모든 자원과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자라고 하는 파트너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우리가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또 수익 모델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그림을 이제 좀 더 풀어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푸시가 아니고 풀 중심의 전략이다. 이게 이제 시각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마케팅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이라 하죠. 마케팅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품을 먼저 만들고 이걸 무조건 시장에 밀어내는 개념인
그 얘기는 예전에 푸시라고 하는 거는 1980년대 이전에 기업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이후에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상품이 부족해서 고객이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보다 고객의 니즈를 부합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찾고자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실제 소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는 풀 중심으로 전략으로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와 필요성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풀 전략으로 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와 틀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타겟 고객과 그죠? 그리고 주고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벤 다이그램의 개념으로 똑같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실제로 필요한 자원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하부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기본적인 구조 틀이다.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이 있고 실제 시장이 있으며 그 기업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자원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시장과 기업이라는 그림을 요거를 뒤집어서 요게 아래로 갔고 그죠. 이 부분이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주고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것이 이제 똑같이 이런 개념으로 간 거죠.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기업이 있고 주고 받는다. 그죠? 가장 심플하게 설명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구글에 대한 케이스로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이제 고객이 소비자가 그죠? 소비자 기업이 있고 광고주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중간에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공한 각종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의해서 소비자는 검색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고 그 시선을 주게 되죠. 그죠? 그 시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광고를 말하는 거죠. 광고를 말하는 거. 그 시선을 붙잡게 되고 그 시간과 시선을 그걸 누군가가 소비하게 됩니다. 누가 소비하게 되죠? 광고주죠. 그죠? 광고주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소비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광고료를 지급하고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한 개 축은 빠진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유튜브의 축이고 구글의 축은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이 이 엔진에 의해서 검색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다시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비즈니스 모델 구글의 경우 지금 좀 더 이제 보시면은 타겟 고객과 실제로 이제 광고주가 있게 되고요. 타겟 고객의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에 그다음 이건 기업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 시선을 받게 되고 방문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인터넷 검색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구글의 모델은 이제 고객이 두 개가 된다. 그죠? 실제로 사용자와 광고주로 가는 두 개의 이제 우리가 고객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기업과 다시 또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어떤 걸 주는 겁니까? 광고 노출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받게 되는 것은 노출당 클릭당 광고료라고 하는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주고받는다는 게.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다시 인터넷 사용자가 됐든 광고주가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머리에 넣어두셔야 될 것은 고객과 기업이라고 하는 두 개 축이 있고 이것이 서로 가치라고 하는 형태를 주고받는다는 개념의 구조 틀을 가져간다. 대표적으로 우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두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의 경우는 이제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두 차슈로 말씀드릴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린 캔버스인데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의 경우는 린 캔버스가 이제 보다 더 적합하게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최종 모델을 이제 리뷰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은 실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2차 시에 설명을 드린 그 프레임워크로 주로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조금 차이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업화가 어떻게 틀린 것이냐. 자,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창업에 있어서 사업화는 창업자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출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프로세스의 측면으로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은 좀 더 구조적인 측면, 뭔가 요소가 있고 그 요소가 어떻게 연결돼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구조와 틀, 기업과 시장이라고 하는 큰 두 개 축을 두고 주고받는다고 하는 측면의 그 요소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아래 그림처럼 실제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장 조사, 수립, 개발, 출시,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의 단계로서 최종적인 수익 창출에 보다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사업화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시면 아마존의 케이스인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를 온라인 서점이라고 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했고요. 그걸 가지고서 실제 주변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제 온라인 서점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익형 사업형 모델을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97년도에 온라인 서점을 이제 출시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온라인 서점을 중개를 통한 그런 수수료 관점으로 수익 창출을 하게 되는 형태로 가는 이런 사업화 단계를 밟아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화를 비교해 본다면요.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서 출시, 수익 창출을 이루는 프로세스를 좀 더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창출과 전달, 창출이라고 하는 기업과 시장과의 두 축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전략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출시의 전 과정이 범위가 되고, 사업화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전체 활동과 전략이 됩니다. 사업화는 보다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 있다. 그래서 보다 사업 구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더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창업당에 더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당장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화를 좀 더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질레트, 우리 면도기 다들 아시죠, 그죠? 면도기. 자, 비즈니스 모델 면도기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하나의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얼마나 하나의 면도기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면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제공한다, 본체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질레트 우리 다 쓰시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본체를 팔고, 그죠? 본체를 아주 싸게 공급하고, 면도 날이 비싸죠. 면도 본체는 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질레트의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데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본체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다시피 합니다. 그 대신에 매월 구독형으로 아주 매우 저가로, 그죠? 날을 교체품으로 제공해서 구독형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질레트는 구독형이 구매형이고 달러 세이브 클럽은 구독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날을 고가형으로 가느냐, 날을 또 저가형으로 가느냐, 네, 이런 형태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크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달러 세이브 클럽은 지금 상당히 신생기업으로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레트도 또 저가 모델을 가지고서 이런 또 구독 모델을 하려고 접근하는 케이스도 최근에 있기는 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정의 비교 부분인데요. 자,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전략과 노크를 봤었을 때 실제 사업 전략은 이제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를 놓고 그것을 연결하고 상호 결합하는 형태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려고 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델하우스 아시죠, 그죠? 우리가 집을 구매하기 전에 직접 가서 실제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각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블락이라고 하는 형태로 배치해서 시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강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의 경우는 각종 목표나 전략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아까 좀 사업화하고 그 유사한 개념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실현시키자고 하는 그런 형태가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저희가 블락을 여기 있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요소를 놓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고받는 곳에 대한 관점을 보다 더 중심을 두고 있으며 핵심 선택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전략 전술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화에 대해서 1단계로 설명을 드렸고요. 2차 시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